안녕하십니까, 자병호 모터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워서 일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좀 있으면 조금만 더 버티시면 또 여름 휴가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그거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야죠 뭐. 자, 오늘은 알페온 12년식 28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 처음에 시동 걸고 한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는 어느 정도 부조가 있긴 하지만, 부조라기보다는 살짝 진동이 좀 심하게 살짝 있는데, 그 정도는 뭐 그냥 애교로 받아줄 정도로 진동이지만, 1분 딱 넘어가면 차가 막 덜덜덜 거리고, 조금 더 지나면 시동도 꺼지고, 고장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촉매 효율 저하가 발생하고, 이렇게 고장이 나서 입고를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모든 센서 데이터 쪽에서 특별하게 이상 있는 건 없었고, 흡입 공기량이 살짝 틀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어 계통이나 센서 계통 쪽, 이런 쪽에 이슈 뭐 이런 쪽에서 고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기계적인 것부터 점검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밸브 파형을 확인해 보고, 점화 파형을 확인해 보고, 연료 압력 확인해 보고, 인젝터 분사량이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다 이상이 없었고, 압축 압력을 딱 재보니까 1번 쪽에서 12 헥타파스칼이 나오고, 나머지는 14 정도 쭉 나왔는데,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1번 실린더를 다시 한번 쟀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또 14가 나와주고, 여기서 말하는 14는 최대 압력이 14 헥타파스칼이 아니고 초기 압력, 피스톤이 내려왔다가 한 번 딱 올라갔을 때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쟀을 때는 12가 나왔고, 두 번째 쟀을 때는 14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압축 압력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CVVT, 가변 밸브, 그게 정상으로 왔다가 살짝 틀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초기에 시동을 걸으면 1분 정도는 정상으로 작동을 하다가 1분 후부터는 엔진이 심하게 부조를 하고 시동 꺼짐 증상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타이밍 체인 캠축하고 크랭크 샤프트 센서 쪽에 전원을 연결을 해서 파형을 분석해 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나 다른 차 외제차들에 비해서 크랭크 샤프트 쪽에 파형 찍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캠 샤프트 쪽에만 두 개를 걸어 놓고, 정상적인 샘플 파형을 옆에 띄워 놓고, 이 차량 센서 파형을 크랭크각, 캠각 파형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확실하게 틀어진 게 보였습니다. 보통 타이밍 체인이 한 칸이 넘으면 칸수로 한 6칸, 7칸 정도가 차이 나는데, 얘는 한 4칸, 5칸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타이밍 체인이 한 칸이 넘었다고 보기는 그렇고, CVVT, 가변 밸브 쪽에서 절반 정도가, 타이밍 체인 반절 코 정도가 틀어졌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캠 센서 정상적인 파형, 샘플 파형하고 이 차량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분석한 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분석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가지의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고장 코드가 뭐가 떴었냐면 P0420 촉매 시스템 저효율 촉매 시스템 저효율 뱅크 1.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맵 센서 값이 28, 평균 값이 28이 나옵니다. 보통
31, 2가 나와줘야 되는데 28이라는 얘기는 흡입 공기량이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 센서 파형 지저분하고, 연료 레일 압력 센서도 연료 레일 압력도 이 정도면 양호하고, 점화 타이밍이 들쑥날쑥합니다. 맥스가, 점화 타이밍도 맥스가 15 이상 나오고 미니가 0.5, 그리고 VPP가 14.5가 나옵니다. 많이 부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엔진 RPM도 보세요. 엔진 RPM이 맥스가 768, 미니가 726, VPP가 42. 엔진이 많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VPP가 42 정도 되면. 그래서 의심이 가는 쪽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캠 센서 파형을 한번 찍어 봤어요. 쉐보레 알페온 2.4, 요게 쉐보레 2.4 샘플 파형입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게 크랭크 파형인데, 얘는 크랭크 파형을 찍어보기가 정말 힘들어서 그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자 보세요. 쭉 내려와서 올라가고 옆으로 오고, 이렇게 이런 파형, 밑에 있는 파형은 쭉 내려가고 이렇게 파형. 이 기준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얘는 하나 둘 셋 넷, 4칸 정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그런데 이 차량 거를 보게 되면 거의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많이 차이가 없죠. 얘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 눈금만큼, 이 폭만큼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얘는 이 폭보다 한참 적게 거의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 그죠? 붙어 있죠?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CVVT가 고착이 됐구나, 벌어져 있어서 고착이 됐구나 판단이 섰습니다. 내일 타이밍 체인은 탈착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정말로 틀어져 있는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파형 분석을 통해서 점검을 했고, 점검한 거를 바탕으로 내일 작업을 해서 정말로 틀어져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차량이 고장나면 이거일 것이다 저거일 것이다 경험치로 차량을 고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차량을 수리하는 거하고, 그냥 경험치로 이것이 고장날 것이다 저것이 고장났을 것이다 해서 판단해 가지고 고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차량을 분해를 하기 전에, 엔진을 분해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이 고장났다고 판단을 하고 엔진을 분해하는 것과 분해하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죠. 확실하게 진단을 해줘야 시간도 단축이 되고 쓸데없이 차량 정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진단을 해주고 차량을 수리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고객님과의 신뢰도 쌓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타이밍 카바를 제거를 하고 타이밍 체인을, 타이밍 체인이 뭐 벌써 헐렁헐렁합니다. 헐렁헐렁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타이밍 체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이게 오토 텐셔너 쪽에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타이밍 체인 확인이 됩니다.
타이밍 체인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흡기 쪽 타이밍 마크, 배기 쪽 타이밍 마크, CVVT 흡배기 교환하고, 크랑크 쪽 타이밍 마크, 안쪽 타이밍 체인까지 풀세트로 교환했습니다. 자, 나머지 조립하고 정상적으로 차가 돌아와야 될 텐데 조금 설렙니다. 자, 알페온에서 탈착한 부품들입니다. 50V 밸브, CVVT, 배기, 흡기, 타이밍 체인, 가이드, 텐셔너, 대텐셔너, 소텐셔너인데, 먼저 50V 밸브가 각 엔진 상황에 맞게 밸브를 열어주면 오일 라인이 CVVT까지 연결이 되면서 밸브가 진각과 지각 빨리 당겨주고 늦게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소실 쪽으로 공기량을 더 많이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 내부적으로 부품이 좀 마모가 일어나다 보면 진각과 지각이 각 상황에 맞게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 스스로 막 아무 때나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엔진 연소실 쪽으로 공기량이 잘못 들어가니까 엔진 부조가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타이밍 체인도 팽팽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오토 텐셔너라는 장치가 손으로 눌렀을 때도 가볍게 이렇게 눌립니다. 이러다 보면 오토 텐셔너가 하는 역할이 체인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장력을 팽팽하게 해줘야 되는데, 팽팽하게 못하게 되면 타이밍 자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엔진 부조가 심했던 거고, 시동도 같이 꺼졌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텐셔너, 오토 텐셔너도 장난 아닙니다. 얘는 그냥 쑥쑥 들어가, 쑥쑥.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엔진이 제대로 흡입압축 폭발 배기를 못해 가지고 진동도 심해지고 출력도 안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시동까지 꺼졌습니다. 자,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후 비교 영상, 소음 측정과 진동 측정 영상입니다. 전후 소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진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잘 보셨나요? 전후 엔진 진동과 소음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을 확실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딱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것만 핀포인트 식으로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하고 방금 출고했습니다. 멀리 구리에서 오신 고객님이신데 지방 쪽에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방문하셔가지고 못 고치는 바람에 이렇게 인천까지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잘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엔진 쪽, 하체 쪽 뭐든지 간에 정확하게 진단이 먼저가 중요한 거고, 진단이 먼저 정확하게 실행이 돼야 모든 게 다 정확하게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단 장비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이 어느 쪽에가 대충 고장 났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스코프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점을 찍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찾아낸 다음에 수리를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